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4부 전태일 사상 33화 왜 노예가 되어야 하나.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나의 직장, 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 본질을 해치는 하나의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이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관계로 상대함을 말한다. 아무리 피고용인이지만 고용인과 같은 가치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의 금전대 부피를, 자본가의 초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본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금리는 3부가 못 됩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여기에 A, B 두 자본가들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이 두 사람은 생산 공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A. B씨, 나는 올해 안으로 나의 재산을 현재의 2배로 만들 계획일세. B. 생략. A. 자, 그럼 우리 경쟁을 하세. 누가 빨리 달성시키는가를 말이여. 하하하. 생산주들은 서로 경쟁을 직공들의 공임에서 한다. 생산주의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생산공과 소비자들이다. 이유, 첫째로 어떤 수를 쓰든지 가격을 인하할 목적으로 상품을 아주 형식적으로 생산한다. 예를 들면 원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외항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보다 떨어지는 비율이 1대5. 그러니까 걷기지는 5개월을 입어도 속 우라는 1개월밖에 입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왜 당치도 않은 말을 늘어놓아야 한단 말인가? 저 혼자 가장 인도주의자인 척 빠른 입을 나불거리고 저 혼자만의 아니란 자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회주의자의 본심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제주도의 화이트 파쿠샤 같은 기업주는 기름 기계에 집어넣은 불쌍한 샐러리맨들을 마구 조롱하고 큰 오락이라도 하는 것처럼 짜낸 샐러리맨들의 기름을 흐뭇한 기분으로 주판질한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3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의복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장사가 점점 잘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는 사람은 자녀들을 예전과 같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는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 자녀 되는 사람들을 혹사합니다. 아버지는 한 끼 점심값으로 200원을 쓰면서 자녀들은 하루 3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왜 노예가 되어야 하나?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에 200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3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느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느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부한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합니다. 천지 만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다 고귀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은 생물체의 본능입니다. 선생님, 여기 본능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생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하고 사회라는 기구는 그들 연소자를 사회의 걸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한자에 더 비대해지기 위한 걸음으로. 선생님, 그들도 인간인 고로 빵과 시간, 자유를 갈망합니다. 1970년 초이 소설 작품 초고에서. 근로 감독관에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 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숨은 희생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장해 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씩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 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에게 사회라는 웅장한 무대는 가장 메마른 면과 가장 비참한 곳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활 형식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말살당하고 오직 곱비에 매인 금수처럼 줄인 창자를 채우기 위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생산공들의 피와 땀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은 알지를 못합니다. 존경하는 근로감독관님, 이 모든 문제를 한시바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